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중 했던 발언의 파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대한 순화한 발언이었다며 후보 가족 검증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뒤늦게 검증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검증이라면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TV토론 발언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중계되는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거론하며 성폭력에 가까운 묘사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순화한 건데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고 당시에는 내용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발언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상 망신 주기 차원의 질문이었는데도 뒤늦게 검증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가 운명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침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혐오하는 발언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인용이라는 것으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 문제를 꺼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 SNS에 가족 문제로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지양해왔다면서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과거 행보를 두고선 주류 정치인이 편을 갈라 표 계산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남녀, 세대, 장애 유무 등으로 편을 나눠 공격 대상을 만들고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층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의 이력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021년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고. 이듬해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60대, 70대에 더해 2030 세대를 보수로 포섭하면 진보 성향의 40대, 50대를 포위할 수 있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류 정치인이 세대를 우리 편, 아닌 편으로 편가르는 걸 노골적으로 공론화한 겁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결합론을 위해서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은 지지층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2030 남성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이 전략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남녀와 세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게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평등을 보장할지 대답을 내놓기 앞서 장애인 대 비장애인 편을 갈랐습니다.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한 뒤엔 공무원 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고 말했습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하철 적자 원인인 무임승차를 줄이자면서 노인들을 경마장 가려고 공짜 지하철 타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발언은 인용일 뿐 원래 말한 사람이 나쁜 거라며 자신의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제의 질문을 받았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금 가장 논란에 있는 인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한번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간다, 제 질문에는 혐오 없다 이런 발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 평론 듣기 전에 제가 느낀 점만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그걸 보면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토악질 나왔습니다. 토악질. 정말로 진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과의 표현 수위라는 것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과라는 말만 갖다 붙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한 질문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 훨씬 더 원본은 나쁜데 순화된 버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정희 평론가님 약간 공감을 얻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뭐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왜 일본에서 40번 사과를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사과 무엇에 대해서 네. 예,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진정한 사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뭐 그거 유감 표명까지 치면 한 40번 했어요 사과를. 예, 진짜로. 예, 한국한테.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진정성의 문제에서 뭐 진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일본이 했던 망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예, 이준석 후보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사과로 정말로 받아들여야 지지층도 이준석의 지지층도 사과라고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은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역대 제3 후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이 다른 게 있다. 누가 있냐면은 다른 역대 제3 후보 그게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코어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코어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막판에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자기 지지층 그리고 이슈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다른 역대 제3 후보하고 다르게 코어가 단단해요. 그 코어를 어떻게 쌓았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갈라치기가 됐든 뭐가 됐든 2030 남성이라는 이 코어가 굉장히 단단한데 네. 2030 남성의 정서적인 게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부합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다. 2030 그렇죠. 모든 2030 네. 남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라는 거는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오히려 이준석은 일종의 배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커뮤니티를 계속 비하하는 건 아닌데 펜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딱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을 붙들기 위해서 이번에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가 틀렸냐라는 거를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편으로 그 코어를 또 만들어낸 것도 이준석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은 뭐 갈라치기 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5월 23일자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20대의 성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20대 여성은 이준석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대 남성 42%예요. 정말로 높은 응답률이에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2030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젠더가 이준석에 대해서 맞아요. 갈라지지 네. 않는데 20하고 30만 특히 20대는 완전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준석이 보여왔던 이런 행동들.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사과를 안 하는 거고 제대로 안 하는 거고 본인이 또 뭐 안 했다고 또 요즘 고소고발한다고 하도 난리를 이미 오늘 쳐가지고. 엄포 세게 놨던데. 네. 이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이 30년 발언 박제. 30년 간다, 30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본인은 여성 혐오라는 내가 여성이 혐오한 증거를 가져와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빼박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박제가 돼서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너희 증거 가져와봐 이거 했는데 이미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버리는 순간 내가 여성 혐오를 한 번 했다 최소한 이게 인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더 열받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신의 질문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인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하게 확인을 해야 됐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했다고 하는데 야 들으면서 계속 화가 납니다 이게. 인규형 오늘은 평소에는 이준석 비판을 이제 인규형 하면 많이 봤는데 오늘 좀 무섭다. 아니 저는 좀 무서워.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져오는 해악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현장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정치 이슈에 가장 전면에 내서 그렇죠. 소비를 해야 되죠? 이 아까운 시간 또 이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하시면서 보는 프로에서 왜 이런 수준 낮은 발언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도 사실상의 저는 가스라이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합니다. 이준석이 저랑 회의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함께 했을 때 가장 과거에. 사적으로 했을 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언론 일면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매일 했어요. 실제로 언론 직접 일면에 나가야 들었어요? 된다. 아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매일 그랬다니까. 회의를 같이 했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네. 이거 본인이 부인 못하고 실제로도 아마 천하람 의원이 밖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이준석의 정치 기술을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줬는데 맞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한다 칩시다 하고 있고요. 그 이준석은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냐는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어그러뜨리고 대선판을 오염 거의 무슨 진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선의 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정치하지 말아야죠. 왜 정치를 합니까? 대한민국 5,200만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문제가 이렇게 가볍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그레이드 윤석열 버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고소고발 한다고 뭐 또 엄포를 놓고 있는데 할 거면 하세요. 그게 윤석열 스타일로 입틀만 하겠다는 네. 건데 그거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장 정치를 해서는 안 최악의. 된다라는 가장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뭐 고소고발 갈 것도 없이 그 뉴스타파 이명성 기자가 쫓아가는데 수행원들이 몸으로 막더만요 보니까. 그랬어요? 몸으로 막아요. 맞아요. 몸으로. 진짜로? 네, 몸으로 질문을 안 막고 소리 받으면서 지르고. 몸으로 막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새롭냐. 네. 압도적으로 해롭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는 평가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동안에도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지켜보면 그 작년에 총선 때도 탈당 여부 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 거취를 놓고 언론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오늘부로 50%인데 앞으로 나의 탈당 가능성은 1%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1%, 53%, 57%이 언론 장난질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총선 때도. 아이고. 근데 이번에도 단일화 가지고 하더니 이제 급기야 여성에 대한 신체 부분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대선판을 완전히 그냥 오물 덩어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이준석의 뻔뻔함과 정말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전 넘어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진짜 뻔뻔한 게 맞는 것은 오늘 민주당이 이준석 망언집이란 걸 공개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가족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실언, 설화를 지금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2004년 2월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지양해 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재명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자기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서 전혀 엉뚱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 1년까지 갈 것도 네. 없이 제가 최근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플러스해서 최근에 이준석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법조인 정치 시대 끝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변호사니까 변호사까지 낑겨 넣어가지고 법조인들은 과거만 살피지 않냐. 그거 구태 정치다. 앞으로는 비법조인 정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비판했죠. 그거 당사자 정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출신에 따라서 뭐 공대 나오면 정치 잘합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공대 나왔는데요. 그리고 법조인들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요? 그럼 자당에 있는 천하람 의원부터 제가 제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서 지금도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1년 전 발언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미래를 논하는 정치해야 돼서 법조인들 정치 그만하라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 프레임으로 묶어서 공격하던 사람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게 법조인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이어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은 2021년 9월에는 부친의 17년 소유 제주도 땅 농지법 위반 관련해 어떻게 발언했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 관계와도 무관하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그러네. 남한테는 왜 몰랐냐, 왜 썼냐 계속 쏘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아까 연저제 발언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총선 때 그때 이제 다양한 제3지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개파에서 뭐 민주당도 있고 뭐 이제 정의당도 있고 뭐 여러 국민의힘도 있고 막 왔잖아요. 그때 가장 이제 논란이 그 당내에서 됐던 게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 반대했어요. 개혁신당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 이 배복주 부대표의 남편이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준석하고 전장현의 이슈 가지고 이제 장애인 이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박경석이라서 내가 하는 건 나는 연좌제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맥락에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컸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심지어 지어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비례 1번 달라고 한다. 배복주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지. 그래 지지자들이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비례 1번을 만약에 배복주가 받으면 우리 당의 정체성이 다 망가진다라고 하니까 아예 입당 자체를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갖다 쓰는 거고 예전에 윤석열 장모가 그때 이제 실형 받았을 때 그때도 연좌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대선 후보 때. 이게 너무 이율 배반적이야. 상황 따라 다르고. 뭐 그러니까 찾느라 고생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거의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연좌제 뭐 아니더라도 뭐 검증이 필요하면은 저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검증을 이렇게 더러운 방식으로 뭐 전 국민이 보는데. 지금 이렇게 모욕감과 수치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순화시켰다. 네가 순화시키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순화됐다고 안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과도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마저도. 자기 말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 역치가 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표현이야. 그 말장난이고요.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뭐 지지라기보다 거의 이제 추종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추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준석은 슈퍼스타야. 지금 봐. 빠와까를 모두 다 미치게 만들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또. 진짜야? 아니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무슨 논리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이성도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쫓아다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해악이 뭐냐. 결국에는 그게 이준석을 죽이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여의도 금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못 고쳐요, 이거는. 그리고 고칠 약도 없어요. 약이 개발이 안 됐다니까. 이거 못 고쳐요. 오은영 선생님 와도.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어제 언론에는 이준석 후보가 뭐 공식 사과했다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 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또 기자회견했더라고요. 근데 뭐 태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할 말 했다. 후보 검증을 위한 어떤 수순이었고 표현이 그랬던 것은 내 딴에는 순화를 한 것이다. 라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아니 이거 여성 혐오에 대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마치 그 여성 폭력에 대한 예시에 대한 입장을 물은 거라고 하면서 빠져나갔어요. 오늘 조간에서도 이 특정인을 제거하고 물어서 범적인 이 어떤 부분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너 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게 과연 가능한 검증이냐 했더니 나 그 아들 검증하려고 했던 거야.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대단히 비겁하다. 아들 검증하고 싶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으면 돼요. 민노당 권영국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한테 정정당당하게 정말 대선 후보답게 정중하게 물었으면 돼요. 아들 검증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빠져나가려고 여성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성범죄를 전제한 질문을 던지고서는 아닌데 이거 검증이었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더 순화해서 얘기하라고 나 할 말 한 건데 이 사람은 대선 주자는커녕 일반 정치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이렇게 목소리에 약간 힘이 더 들어가게 느껴지는 것이 어제 그 오후 저녁 시간대부터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장남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선고받았다. 이
내용이 나온 이후래. 네, 뉴델리인가요? 예. 기사.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제 링크해서 올리면서 그때부터 목소리 힘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파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검증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다. 그리고 이미 다 그 검증 끝났다면 예.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같은 취지로 똑같이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분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2024년 2월 18일 날 이게 아마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요. 예. 올렸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입장을 열거할 의무는 없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밝힌다.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예.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2024년 2월 18일에. 그렇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네, 아니고 중요한 건 연좌제는 거부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검증되고 확인된 얘기를 가지고 이번에 마치 권영국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다시 이걸 환기시키면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게다가 본인은 어떻게 이걸 더 순화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난 그 말이 더 뻔뻔한 게 아니 그걸 물어보고 싶었으면은 인터넷상으로 그런 뭐 안 좋은 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김재섭 의원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달을 가리키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들어서 올리는 건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다 맞는다고. 아니 뭐 지금 이게 사실관계 가지고도 막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결국 지난 대선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냈고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약식 명령을 받아서 그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그 주요 발언들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그대로니까 읽겠습니다. 성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 사회에 언론에 이제 가장 그 다운표 언론으로 해악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진중권하고 이준석이요. 다운표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옮기지만 사실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회피하는 이제 비겁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 결정적인 요 스킬을 늘 하다 보니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준석 고유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토론을 디스커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디베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베이트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논쟁적이고 투쟁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준석은 디스커션이라는 형태로 타인과 토론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기고 누구를 짓밟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경쟁심, 약자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하나의 차별적 사고들이 원래 자리 잡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이재명보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유학도 갔다 하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부분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퇴출돼야 될 이유라고 보는데 이 전략적 잔머리예요. 혐오의 조직화가 극단적 반대층을 직결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깨인 게 본인의 지지층에 이른바 중도 합리적 리버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 버려요. 대신 혐오와 악마들은 더 모이지.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손해 볼 거라고 봐요. 그 실제 개혁신당 홈페이지 어제 상황 보면 뭐 탈당하는 인원도 많았다 그러고 무엇보다 그 게시판에 항의 글을 쓰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아서 개혁신당 홈페이지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실제로 확인했을 때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또 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그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 뭐 돼지 발정제 관련돼서 뭐 발언을 했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또 홍준표 후보가 그때는 뭐 사과했고 뭐 이 얘기를 쭉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근데 사실관계를 언론에서 바로 맞아요. 확인을 해버렸잖아요. 그 네. TV 토론은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랑 난 토론할 수 없다. 이 정도 입장이었어요. 성폭력 맞아요. 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뭐 돼지라는 표현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순화해서 흥분죄라는 네, 표현을 돼지 써서 흥분죄라고 얘기했죠.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바로바로 드러나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국민을 얕잡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속보로 이준석 사과, 심심한 사과, 이 불편하셨을 분들 이거 사과 아니더라고요. 그 풀 영상을 봤어요. 백브리핑할 때. 예. 기자들 계속 물으니까 할만 했다. 뭐가 문제냐? 어떻게 더 순화하냐? 그러다가 아유 그러면 만약에 불편하신 분들 계셨던 거 나 알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하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0.1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거 사과 아니에요. 오늘 한 거는 더더군다나 사과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섞어서 해명했다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이 불편하시고 적절하지 않고 방송 사고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보고 어린 아이들도 이 학습을 위해서 보는 그런 공론의 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저질 토론회가 왜 됐습니까? 저질 후보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거고 야 심상정도 했는데 내가 왜 문제야? 예. 아니요. 심상정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지지했던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돼지 흥분죄란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손석희도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그때도 피해자 인터뷰를 할 때 피해자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예. 언급할 때 했던 대단히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자꾸 생각합니다. 뭘 끌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 룸살롱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본인도 후보잖아요. 본인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뉴스타파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기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영상 다 봤잖아요. 이거 너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조모모라고 하는 그 사업가의 아들 청탁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 위원장 시켜주기 네. 위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그 2번에 걸쳐 가지고 원래 날짜 지냈는데 네. 기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력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사 보고에 다 나왔고 검찰에서 수사도 다 해놓고는 그걸 불기소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그 불기소해준 거에 대해서 너 답변해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너 정말 명백하게 문제가 많던데 왜 여기 대답 안 하니?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또 뉴스타파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당신 성산학 관련해 가지고 이미 무혐의 받았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산학과 관련된 장부가 또 나왔다. 예. 게다가 검찰이 또 역시 그 장부도 제대로 확보해놓고도 수사도 안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당신 정확하게 말해줘라. 그러면서 범죄 일랑 관련된 날짜와 금액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타파에서 오늘인가 어젠가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무슨 약을 먹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요구 청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다는 문자 거예요. 메시지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구체적으로 주주로 나왔고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검증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후보 아들에 대해서 말고 본인에 대한 검증이 더 우선이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답변해야 되잖아요. 뉴스타파가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이미 이제 이 후보가 2021년도 우리 대선할 때 실질적으로 2023년도죠. 예. 2022년도에 대선할 때 우리 아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때 500만 원 약식 기소돼서 그냥 우리는 벌금 받고 다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부분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또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그렇게 말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뭐 물어봐야지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거고 안 물어보면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게다가 물어보려 그러면 아들을 가진 후보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왜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바보 만드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탄의 시민들이 걱정합니다. 어머니들이 걱정합니다. 여성분들이 모욕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벌써 개혁신당이 어제 한 명 하루 동안에만 1,000명이나 입당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돌리는 거예요. 야 1,000명 입당하게 난 뭔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거기다 보니까요. 탈당하는 그게 없대요. 예. 게다가 그 당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게다가 게다가 천하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난 천하람 의원이 정말 웃기다고 예, 생각해요. 예, 천하람 예. 의원 변호사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예. 이준석을 지금 옹호하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금 그게 할 행동입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예. 전부 궤변인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혁신당에서 탈당이 이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탈당 이야기는 안 해요. 무슨 소리냐 입당하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저기 홍준표 대지발전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네, 패턴인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뉴스에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말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요. 다른 언론들이. 아무도 안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했던 TV 토론에서의 발언 이후에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여기저기 기자회견 유세에 가서도 이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정작 검증을 당해야 될 그 후보 본인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무혐의 받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도 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취재했던 봉지욱 기자는 그래요. 이건 무혐의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공소권이 없어졌던 것이지.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묘하지만 다른 거기 때문에 짚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의 보도 그리고 경향신문도 이제 보도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